오늘 부산에서 위안부 수요 집회 100회차를 맞이합니다. 8년 넘게 부산 시민과 여성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와 역사를 기억해달라는 취지로 매월 한 차례씩 집회를 열어왔는데요. 이들의 노력과 정반대로 부산에 남아있던 위안부 역사 기록물들은 무관심 속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른바 관부재판 기록물입니다. 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과 일본을 23차례나 오간 할머니들의 여권부터 30년 넘은 빛바랜 비행기표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알리고 바로 잡겠다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전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졌습니다. 위안부 기록물 양만 5톤 트럭 3대 분량. 현재 창원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서 기록물 보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들은 2년 전까지 모두 부산 위안부 역사관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료가 전시되어 있던 역사관 자리에는 현재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4년 부산 출신 여성운동가였던 고 김문수 선생이 역사관을 세웠지만 2021년 김 선생이 작고하면서 운영이 어렵게 된 겁니다. 문제는 위안부 기록물이었습니다. 역사관 측은 부산시에 사료를 기증하겠다며 기록물 보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관부재판만 판결문만 내놔라 하는데 화 안 나요? 부산시는 당시 기록물들이 역사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고 지원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김문수 대표님 자료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시청에서 이제 위안부 관련 자료로 이제 보관하거나 전시를 한다고 하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자료도 조금 저희는 구분이 좀 돼야 되는. 역사관 측은 결국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정부 사업에 지원했고 공모에 당선된 창원대와 강원대로 사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문숙 선생님이 있어서 관부재판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 과정에 담긴 그런 사연 깊은 유물들이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관부재판 결과물만 내놔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창원대는 부산 위안부 기록물 기획 전시도 열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낮다는 부산시와는 다르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부산 기록물이 재조명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부산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 2월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이번엔 의무 휴업일 지정 자체를 없애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형마트 노동자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20여 명의 마트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의무휴업 지정 철회 즉각 중단하라. 최근 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했던 이 지역 대형마트와 중소규모 점포는 강서구의 행정예고로 다음 달부터 아예 의무휴업일이 사라져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하구 등 다른 지자체가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 중인데 반해 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건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가 처음입니다. 마트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은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되고 중소상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취지도 무시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무휴업을 마트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나 휴업을 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내팽개치는 것이. 강서구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꼭 필요하다며 휴업일은 각 마트가 알아서 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장사도 안 할 뿐더러 그 주변에 전부 다가 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상권이 그 같이 죽으니까 그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상 거기 없다면은 너무 좋겠다 하는 사실 여론을 이제 협의회 통해서도 들었고. 대형마트들도 자치구별 고시 내용에 따라 휴업일 변경을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참여는 하고요.
지자체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골목 상권 상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타격 입을 거라 우려하는 상황. 마트 휴업일 제도의 경제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없이 휴업일 변경 논의가 이뤄지면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 10년째 장기 표류하던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이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살펴봤더니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어서 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째 방치돼 있는 남구 우엄동 옛 부산외대 부지입니다. 최근 이 구역에 대한 사업 계획안이 부산시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해운대 한진CY, 기장 한국유리, 사하 한진중공업 땅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이었던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안을 살펴봤습니다. 13만 제곱미터, 총 면적 절반이 넘는 58%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기업 몫인 바이오 연구단지를 비롯해 공원과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거용지 비율입니다. 지난 2022년 부산시는 옛 부산외대 부지의 주거 면적을 46%대에서 38%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H가 계획했던 공공개발 그 이상으로 주거용지 비율은 더 낮추고 업무용지 비율은 더 확대되었으며 그런데 불과 2년 뒤 부지 58%를 아파트로 짓겠다는 업체 측의 계획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린 겁니다. 1.5배 이상 늘어난 면적입니다. 업체는 금리와 공사비 등이 크게 올라 경제성을 고려한 수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건설사가 제시한 비율일 뿐 추후 정확한 감정평가 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협상 조정 협의회가 꾸려지면은 이 58%의 수지 분석이 타당하냐, 더 내려가도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면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방치된 부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공공기여 협상제가 오히려 손쉬운 아파트 허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에 LH나 이런 데서도 좀 산업단지 비율을 좀 높여서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을 이렇게 주거지를 좀 사업성을 핑계로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도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심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는 7월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본 협상을 앞두고 공공성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지역 국립대 통합을 기치로 정부의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와 함께 공식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1기 글로컬 대학 선정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실질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남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 5개월 만에 부산대와 부산교대 두 대학이 에듀 트라이앵글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 교육 도시를 기치로 대학 통합의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기 글로컬 대학 선정 대학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통합 방식을 최종 합의하고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하는 겁니다. 종합대학의 큰 마당에서 초등교사를 길러내는 올바른 방향을 실현하는 일이고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발전과 전망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승인과 이행협약 체결에 이어 오는 2026년까지 물리적 통합 작업을 통해 2027년 3월 1일 통합부산대학교가 출범합니다. 지금의 부산교대 자리는 부산대의 16번째 단과대학으로 유초등과 중등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교육특화 종합 캠퍼스로 탈바꿈합니다. 또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에듀테크 관련 창업 지원 등 산업화의 거점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컬 교육을 선도하는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통합 부산대를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대 1,5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대학 통합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심사와 승인 절차는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비력입니다. 오늘 부산은 흐리고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울산과 경남 내륙으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23도까지 오르며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리고 지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겠고요.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비는 대부분 그치고 하늘도 점차 맑아질 텐데요. 다만 어제부터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나오는 주 후반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1.8도, 거제 11.7도, 내륙도 1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1도, 양산은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울산 앞바다와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동쪽 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고요. 주말에 중부지방은 여름처럼 덥겠지만 부산은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에 너도 나도 나서고 있는데요. 관광 수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국 곳곳엔 케이블카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 가능성과 함께 환경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경북 6곳을 포함해 모두 41곳입니다. 그중 17곳은 최근 5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흑자를 내는 곳은 설악산과 여수, 통영 정도.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통영 케이블카도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이제는 적자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6개월간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 연말부터 재개했습니다. 저마다 관광 명소를 꿈꾸지만 케이블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차별성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경제적 이익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만 좋은 효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마다 케이블카 사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문경을 제외하고도 영주와 상주, 영덕, 포항 등 경북에서만 6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2곳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훼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이나 뭐 이런 데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에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됩니다. 적자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주민들의 예산을 빼다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업의 수익이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케이블카 이전에 출렁다리 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220여 개 넘게 관광용 출렁다리가 만들어졌지만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인기는 곧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새로운 관광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어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법이 개정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공단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히 택배 배달과 같은 이동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김석환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입건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이사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문진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26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부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48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상경찰서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1일 오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경남 양산시에서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까지 자신의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국내 첫 외래어 법정동인 강서구 엘코 델타동 신설 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산시가 제출한 에코 델타동 법정동 승인 요구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등 추가 보완을 요청했으며 이르면 6월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엘코 델타시티 일대 새 법정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글 단체들은 외래어가 남발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취약청년 전담 지원 시범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지원센터 공간 확보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2만 2천 명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침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울산과 경남 내륙으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23도까지 오르며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고 지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겠고요.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주말에 중부지방은 여름처럼 덥겠지만 부산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